지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기다린 인물은 바로 칸 영화제 황금 동료상을 수상한 주인공. 살다 보니 이런 걸 다 해보네 참. 오, 되게 무거워. 내가 듣게. 내가 듣게. 저 개인에게도 처음 있는 수상이고요. 또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라 겹경사이지 않을까 되게 기쁜 일입니다. 정점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이 크고. 봉준호 감독에게 영화 인생 정점이란 극찬과 더불어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은 바로 기생충입니다. 백수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과외로 박사장 가족을 만나면서부터 펼쳐지는 사건을 다룬 영화 기생충. 개봉 8일차인 현재 누적 관객 수는 500만 명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 사이에서 다양한 영화 해석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기생충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화에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봉태리니까 관객분들이 모르시는 장치들까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호러 영화의 요소도 들어가 있고요. 스릴러 영화의 요소도 들어가 있고요. The movie is absolutely fantastic. You cannot predict. It's an immensely unpredictable film. It's just incredible because it won the award. It's a landmark moment for Korean cinema. 봉준호 영화의 초석이 된 플란다스에게 그로부터 2년 뒤 영화 감독으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감독상 수상자는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감독입니다. 축하합니다. 영화 하는 사위를 흔쾌히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은 당시 약 526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합니다. 처음 너무 놀란 지점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별명이 봉태리니까 상상 초월의 꼼꼼함으로 봉태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봉준호 감독. 저한테 자료를 엄청 줬어요. 그러니까 자료로도 한 이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뭐냐면 실제 그 형사들이 수사했던 파일을 정리한 거하고 마지막에 그 여중생 그 밴드를 뛰는 그 여학생이 있는데 실제 그 학생이 모티브 낸 분의 요만한 학생증 사진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감독님이 저한테 줬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게 봤는데 본인이 그렇게 치밀하게 이제 조사를 했고 그걸 영화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살인의 추억에서 범인을 쫓는 형사 셋이 추격신이 있어요. 그게 3개 돌을 움직이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 골목 찾아가지고 또 그 분위기 찾아서 같은 골목인데 도가 달라요. 이 골목 전라남도 어디, 넓게 보이는 어떤 장면은 충청도 어디, 채석장은 전북 어디.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저는 제가 찍고 싶은 장면에 욕심을 불태우는 거지. 영화 속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환경에 맞게 디테일한 소품을 준비할 만큼 봉준호의 완벽함은 작품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 정리했던 제가 했던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영화 설국열차의 기차 세트 설계도 역시 그의 작품. 감독님이 이제 그 콘티를 직접 그리시니까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바라봐야 되고 카메라 위치가 어디여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다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본인이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허설하기 전에 먼저 해보시는 거 보면서도 되게 디테일하시구나. 그의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 봉준호표 유머. 사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유머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스릴러 영화이든 어떤 장르적인 색깔의 영화를 만들든 사실 봉준호 감독 특유의 어떤 유머는 영화마다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긋나게 하거나 느닷없이 어떤 무엇이 발생하게 하거나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에헤이 그 노인네 그 참. 형 넘어지면 어때? 아니 그 깨끗한 마룻바닥에서 왜 넘어지지? 그래서 결국에 이제 넘어졌는데 밋밋할 수 있는 등장이 묘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봉준호만의 호흡인 것 같아요. 유머가 있어요. 항상 웃음 깔깔 호호 깔깔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재밌게 촬영을 한 기억이 많고 이렇게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드는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라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고 현장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쾌한 영화 감독 봉준호를 중심으로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봉준호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인물은 배우 송강호입니다. 오셨습니까? 이들의 첫 인연은 한 영화의 오디션에서 시작됐습니다. 영등포. 장문에 어떤 삐삐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이번 작품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예의 바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에게 녹음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봉준호에 대한 고마움 하나로 출연을 결심한 톱스타 송강호.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1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는 서로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했던 이 얘기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건 굉장한 사랑 고백 같은 이야기였었는데요. 송강호 배우에게는 이창동 감독도 있고 박찬욱 감독도 있고 정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감독들이 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저 배우의 최고작이 내 작품이었으면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극되고 또 새로운 걸 쓰고 그러니까 이건 기생충 한 편으로 내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송강호라는 배우와 살인의 추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던 우리의 역사가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과 배우를 넘어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된 이들은 다시 한번 영화사의 정점을 찍을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첫 상영을 함과 동시에 뭔가 상을 하나는 받겠구나라는 칸에서 공개가 되자마자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봉준호 감독의 결정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 기생충이 탄생하게 된 시기는 바로 2013년 겨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변 지인에게 이 스토리를 처음 이런 거 어떨까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가족의 얘기에서 출발했던 것 같고요. 너무나 다른 환경에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마주칠 것 같지 않은 두 가족이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데칼코만이라는 가제의 초안부터 이미 두 배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쓰실 때 송강호, 최우식 배우님 그렇게 두 분 내정하시고 쓰셨다고 저는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의 추억의 어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있는 느낌하고 좀 가장 좀 느낌이 비슷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배우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편집하셔가지고 가족의 조합들을 이렇게 저한테 가끔 보내주시고 하셨거든요. 배우들의 사진을 조합해 실제 같은 가족을 연출하는 봉준호 감독. 최우식 배우는 감독님하고 그 전에 같이 작업을 했던 배우고요. 박수단 배우가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게 닮기도 했고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니까. 제가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처음에 민혁이란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어서 감독님이 이제 박서준 배우의 이제 영상들을 보셨고 너무 연기를 잘한다. 사실 그때 감독님이 외국 작품을 하고 오셨다 보니까 박서준 배우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였던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셨더라고요. 출연을 해줄까 저희가
이제 되게 우려를 했었는데 되게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죠. 네. 한국 색채가 강한 영화 기생충이 칸을 사로잡은 성공의 요인은 무엇일까? 심사 총평을 통해서도 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Many of them attempting and mixing genres, but all of them speaking loudly about what's going on in the world, the very serious matters, and sometimes creatively going to unexpected places cinematically. 정말 지금의 어떤 그 전 지구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계층과 계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장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소수의 부자가 세계 절반 이상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현실. 영화 기생충은 이 일그러진 부의 불평등이 한 국가가 아닌 세계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자아냈습니다.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이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줬구나. 뭐 외국 다른 영화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감독님한테 자기의 나라의 현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 특히 공간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벽하게 표현. 심사위원장 하셨던 감독님께서 이제 로케이션을 어디서 찾았냐, 너무 훌륭하다. 근데 감독님이 디카프리오가 곰이랑 싸우는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당연히 세트인데? 뭐 이런 얘기를. 시나리오를 때 이미 인물들의 동선이 구상돼 있었고 구상된 동선에 맞게 주문을 한 케이스예요. 철저한 세트 구성으로 디테일함의 절정을 보여줬습니다.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할 때 실제 어느 서울의 한 골목에 갔었었는데 거기가 이제 주민들이 다 이주하시고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실제 존재하는 창틀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수거를 해서 실제처럼 좀 보이려고 그런 부분을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와 공간이 절묘하게 표현된 기생충. 봉준호 감독 영화는 항상 사회 비판적이었어요. 이번 기생충이 좀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은 어떤 한 국면에서 영화가 완전히 다른 톤을 가지고 가는데 압도적인 그 드라마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칸을 사로잡은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장르의 변화입니다. 심사위원 모두가 예상치 못한 미스테리를 경험했다. 여러 장르에 뒤섞여서 만들어낸 Bong Joon-ho loves breaking the rules. He never follows conventions. 아버지 김기택입니다. 시종일관 폭소를 유발하는 코미디에서 시작해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스릴러부터 호러까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장르 변화. 단순히 전 세계의 이슈가 이래라는 것을 직설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에 깔려 있으면서도 영화를 보는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칸을 매료시킨 기생충의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나. 다른 이제 뭐 유럽 관객들이나 충분히 어떤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뉘앙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뛰어난 번역으로 칸의 공감을 모은 인물은 번역가 달시 파켓. 한국 정서를 잘 표현하기로 유명한 그는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부터 호흡을 맞췄습니다. 기생충에서도 번역 불가능한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중간에 대사에 짜파구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짜파구리를 영어 대사로 사실 옮기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걸 람동으로 바꿨더라고요. 라면 플러스 우동이라는. 서울대 문서위조학과는 옥스퍼드대 문서위조학과로, 대만 카스텔라와 반지하도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번역, 미묘한 뉘앙스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주제와 장르 그리고 번역까지 세 박자가 고루 갖춰진 결과. This decision that you will hear, it was absolutely unanimous to name the Palme d'Or. 칸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Oui, je pense clairement que Bong Joon-ho a toujours un souci social, une volonté de décrire la société. Il cherche sa cohérence de film en film au niveau de sa façon de voir la société. Comme disait Einstein, l'observateur modifie
la chose observée. 20년이란 시간을 거쳐 하나의 장르가 된 봉준호 감독. 그가 말하는 꿈은 무엇일까? 가장 모험적인 시도를 할 때 또 그것이 사람들한테 어필됐을 때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축복해주지 않더라도 본인 뜻대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